IT 업종 사모대출에 투자를 늘려온 미국의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이 현지 시간 19일 운영 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사모펀드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블루아울 캐피털이 환매 및 부채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3개 펀드에서 총 14억 달러 규모 자산을 매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 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펀드에 묶인 투자자들의 돈이 무기한 출금 봉쇄된 겁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은 사모대출의 강점을 가진 사모펀드로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와 기술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집중된 펀드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사모대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AI 거품 논란이 이어지면서 블루아울 캐피털은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복잡한 고위험 대출을 꺼리게 되자 블루아울 캐피털 같은 사모대출 운용사들이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사모대출 시장이 급속 팽창해왔습니다. 사모대출은 기관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펀드를 조성한 뒤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투명성이 낮아 위기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거기다 최근 AI 업체 엔트로픽이 AI 업무 도구 클로드 코워크를 공개한 이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업체 등 연관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사모대출 업계는 추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모펀드가 수백억 달러를 대출해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 직격탄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출 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알리안츠 그룹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블루아울 펀드 환매 중단 소식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지난 2007년 8월과 유사한 탄광 속의 카나리아 순간일까라고 썼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8월 금융위기 직전 당시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에 투자한 펀드 3개의 환매를 전격 중단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부실 우려가 확산하는 전조가 됐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유럽이 미국 국채와 주식 등 대규모 자산을 시장에 내던지는 극단적 시나리오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가디언지는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자산이 트럼프의 통상 압박에 맞서는 보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 채권과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공공부문 자금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EU가 보유한 미국 자산은 10조 달러, 한화로 약 1경 4,740조 원이 넘는 수치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자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자산만 따져도 2조 3,40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만약 유럽이 공공부문 자금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대량 시장에 투매하면 미국의 금리는 급등하고 증시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이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대규모 자산 매각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디언은 유럽은 8조 달러의 미국 채권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나머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거의 2배 많은 규모라며 무역보다 자본을 무기화하는 게 시장에 훨씬 더 큰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증권 보고서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관세 이상의 강력한 보복 수단을 준비하려 한다고 썼습니다. 유럽과 세계 각국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 간 일치된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고 유럽 민간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힐 우려도 있어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이 고조되자 셀 아메리카 우려가 커지며 미국 증시, 채권,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 증시 3대 지수는 다우존스 종합지수 마이너스 1.76%, S&P 500 지수 마이너스 2.06%, 나스닥 종합지수 마이너스 2.39%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나스닥은 올해 수익률이 손실로 전환됐습니다.
이날 3대 지수 하락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채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 모두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덴마크의 연기금이 미국 재정 불안을 이유로 보유 중인 미국채 1억 달러 규모를 이달 중 처분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연기금이나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셀 아메리카 우려가 커지면서 엔, 유로 등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이날 전거래일 대비 0.8% 내린 98.5로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확대로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지만 과도한 공포 심리에 따른 패닉셀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 보고서는 오늘 유럽의 강경 대응으로 미국 채권 매도 등이 예고되면서 셀 아메리카를 자극했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건 타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는 이 단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럽 국가가 보유한 미국 자산을 전량 매도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덴마크 연기금이 전량 매도한 국채도 다른 달러 표시 안전자산으로 옮긴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실질적 셀 아메리카는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전쟁에서 자본 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시장에 가장 큰 공포로 작용했지만 과거 학습 효과가 있어 양쪽 모두 극단적으로 치닫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